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과후 아카데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개수가 소수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개수가 소수일 경우에는 우리가 10, 100, 1000과 같이 우리가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우리가 곱해서 이 개수가 소수를 정수로 바꾸어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개수가 분수일 때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개수가 분수일 때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양변에 곱하여 우리가 이 분수를 우리가 정수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차 방정식의 활용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걸로는 거리, 시간, 속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에서 속력을 우리가 양변으로 똑같이 나누어 주게 되면 시간은 우리가 거리 속력분의 거리라는 식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다시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식에서 우리가 양변을 똑같이 시간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나누게 된다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속력이라는 식을 조금 더 변형해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식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다음 문제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로 우리가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에서 학교까지 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올 때는 3km라는 속력으로 우리가 뛰어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총 걸린 시간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학교에서 집에까지의 거리가 과연 얼마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집이 있고 여기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x로 먼저 놓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거리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앞서 우리가 식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먼저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우리가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우리가 속력, 이게 잘못됐네. 이게 속력이고, 따라서 속력은 2km의 속력으로 x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은 2분의 x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올 때는 3이라는 시속으로 속력으로 우리가 x 거리를 왔기 때문에 반대로 집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집에까지 온 거리는 3분의 x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2분의 x 더하기 3분의 x라는 시간이 5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문제를 1차 방정식으로 바꾸게 되면 2분의 x 플러스 3분의 x는 5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앞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을 때 이 x의 개수는 정수가 아닌 분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최소 공배수 분모 2와 3의 최소 공배수를 우리가 양변에 곱하게 돼서 문제를 풀게 되면 여기 6 곱하고 6을 곱하게 되면
양변은 똑같이 우리가 6을 곱했을 때 약분돼서 좌변은 3x가 남고 2x는 6, 5, 30이 남습니다. 따라서 좌변 계산하면 5x가 되겠고 3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따라서 양변을 똑같이 5로 나눠주면 x는 6이라는 결과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거리와 시간과 속력을 알았을 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의 나이는 14살이고 어머니는 36살입니다. 이때 어머니의 나이가 수학의 2배가 되는 해는 몇 년인지 우리가 알아보는 문제인데 이 역시 모르기 때문에 x라고 놓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는 현재 14살이고 x년 후에는 10살 더하기 x살이고 어머니의 나이는 현재 36살이고 마찬가지 x년 후에는 36 플러스 x가 됩니다. 이때 어머니의 나이하고 우리가 수학이의 나이가 2배가 된다고 했으니까 수학이의 나이에 2배를 해주면 어머니의 나이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식을 전개하면 28 플러스 2x는 36 더하기 x라는 식을 얻게 됩니다. 이때 이 우변에 있는 x를 좌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마이너스 x가 되겠고 좌변에 있는 28이 우변으로 하면 마이너스 2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2x 마이너스 x는 36 마이너스 28이라는 식을 얻게 되고 좌변은 우리가 x가 되겠고 우변은 8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x, 즉 몇 년 후에 8년 후에 수학의 나이에 2배를 하게 되면 어머니의 나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현재 4살인 수학이가 8년 후가 되면 우리가 8 더해서 22살이 되겠고 현재 36살인 어머니의 나이가 8년 후에는 8을 더해서 우리가 44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8년 후에는 수학이는 22살, 어머니는 44살이 되기 때문에 8년 뒤에 어머니의 나이가 수학의 2배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운동장에서 분속 40m의 속력으로 달리고 같은 거리를 25m의 속력으로 걸었습니다. 이때 총 걸린 시간은 26분이고 그러면 이때 우리가 달린 시간은 과연 몇 분이 되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달린 시간이 x라고 놓기 때문에 우리가 달린 시간은 x가 되면 걸은 시간은 전체 26분에서 x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고 우리가 앞서 알아보았습니다. 따라서 달린 시간은 속력 40의 시간으로 40의 속력으로 우리가 x분을 걸었기 때문에 이때 달린 거리는 40분의 x가 되겠습니다. 40x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걸은 시간은 26-x분을 우리가 걸렸고 때 속력이 25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걸린 시간은 25 곱하기 26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우리가 같기 때문에 40x는 25배의 26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바로 전기에서 계산하면 어렵기 때문에 양변은 똑같이 5로 나누어지게 된다면 좌변은 8x가 되겠고 우변은 130 마이너스 5x가 되겠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마이너스 5x를 좌변으로 이항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플러스 5x가 되겠고, 그러면 좌변은 8x에 5x 더하니까 13x가 되겠고, 우변은 130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즉 달린 시간은 우리가 10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걸린 시간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총 걸린 시간이 26분이고 달린 시간이 10분. 그러면 걸어가는 시간은 26에서 10을 뺀 16분이 우리가 걷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보았고, 다음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황유석이라는 사람이 쓴 이수신편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소개되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닭과 토끼는 모두 100마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리를 세보니 다리의 개수는 272개였습니다. 그러면 이때 닭과 토끼는 각각 몇 마리인지를 우리가 구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닭의 마리수를 우리가 x라고 한번 하게 되면 닭과 토끼가 전체 100마리이기 때문에 토끼는 전체 100에서 x를 뺀 100-x마리가 되겠습니다. 이때 다리를 세어 보았는데 닭은 다리가 2개이기 때문에 닭의 다리는 2x가 되겠고, 토끼는 다리가 4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배의 100-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더한 다리의 총 개수가 272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차 방정식을 보면 이 x는 플러스 400-4x는 272가 나옵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 2x-4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좌변에 있는 400이 우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00이 되어서 272-400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x는 272에서 400을 뺀 마이너스 128이 나옵니다.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 2로 나누어 주게 되면 x는 6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x가 64, 즉 x는 닭의 마리수였기 때문에 닭은 64마리가 되겠고, 토끼는 100에서 64를 뺀 36마리가 토끼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같이 계산해보면 닭은 64에 다리가 2개니까 128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고, 토끼는 36마리가 있고 다리가 4개가 있기 때문에 14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토끼와 닭의 다리를 합치면 우리가 272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제를 활용을 하면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우리가 지난 다음 시간까지 문제를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100개의 만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님도 100명이 있습니다. 근데 큰 스님에게는 3개씩을 나눠줍니다. 각각 3개씩을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작은 스님에게는 3명당 하나의 만두를 나눠줍니다. 큰 스님들 많이 먹네요. 그러면 이때 큰 스님은 과연 몇 명이 있고 작은 스님은 과연 몇 명인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먼저 문제를 해결할 때 큰 스님이 몇 명인지 모르기 때문에 x로 놓을 수 있고, 또는 작은 스님이 모르기 때문에 x로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스님이 x면 작은 스님은 전체 100명에서 x명을 뺀 100-x가 작은 스님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큰 스님의 이게 만두의 숫자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큰 스님은 한 명이 3개씩을 먹기 때문에 3x가 되겠고, 근데 작은 스님은 100-x명이 있는데 여기 3명이 하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둘이 더한 개수가 만두의 총 개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식을 우리가 계산하면 x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큰 스님의 숫자 몇 명인지가 나오고, 그러면 역시 그 숫자에서 100에서 빼주면 작은 스님이 몇 명인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친구들이 집에서 풀이 과정과 함께 정답을 풀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1차 방정식의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해결하고자 하는 값을 우리가 미지수 x로 놓고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단원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중단원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친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그래도 꾸준히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